벌써 몇 년째 혼자 사는 나, 김술래 할미요. 자식들은 다 제 앞가림하느라 바쁘고 뭐 그게 당연한 거지. 그래도 가끔은 아니 솔직히 말하면 자주 혼자라는 게 문득 서럽고 그랬지. 특히 밤에 잠이 안 올 때나 몸이 으슬으슬할 때면 혹시라도 쓰러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어. 누군가 나를 찾아와 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아픈 곳은 없는지 물어봐 줄 사람은 없는 건지. 밤늦게까지 TV만 멍하니 보고 있다가도 문득 찾아오는 정적에 가슴이 쿵 내려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 바깥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싶어 길을 쫑긋 세우곤 했어. 자식들에게 걱정 끼칠까봐 아픈 티도 못 내고 그저 괜찮다 대내며 살았지. 한 번은 그랬어. 주방에서 끓이던 국을 깜빡하고 잠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 다행히 이웃집에서 연기 냄새가 난다고 연락을 줘서 큰 불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때 정말 식은땀이 줄줄 흘렀지. 내가 이렇게 치매라도 오면 어쩌나 이러다. 집에 큰 불이라도 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며칠을 잠 못 이뤘어. 혼자 살다 보면 이런 사소한 실수도 큰 불안으로 다가오지. 누가 옆에서 정신 차려라 할멈. 한마디 해줄 사람조차 없다는 게 그렇게 무서웠어. 또 한 번은 겨울에 수도관이 터져서 집안이 온통 물바다가 된 적도 있었지. 그 찬물 속에서 들들 떨며 밤을 꼬박 새웠어. 자식들에게 전화할까 했지만 밤늦게 불러내기도 미안하고 혹시라도 폐라도 끼칠까봐 차마 전화를 못 걸겠더라. 그저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지. 그때의 막막함이란 정말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 수도관이 터진 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외로움이었어.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도 혹시 부담이 될까봐 망설여지는 그 마음. 혼자 사는 노인들은 다들 알 거야. 그러다가 며칠 전에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에 쥐가 나서 꼼짝할 수가 없는 거야. 화장실 가야 하는데 일어날 수가 없으니 정말 난감했지. 간신히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다 침대에서 굴러떨어져서 한참을 바닥에서 뒹굴었어.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지. 누군가 내 손 한번 잡아주면 좋으련만 그냥 끙끙 앓다가 겨우 벽을 짚고 일어섰어. 그때 정말 이대로 혼자 가버리면 어쩌지 하는 섬뜩한 생각까지 들더라. 어느 날이었어.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골목길 턱에 발이 걸려 넘어졌지 뭐야.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어. 그때 생각했지. 아, 나도 이제 정말 혼자서는 안 되겠구나.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 말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박 할매에게 슬쩍 이야기를 꺼냈지. 박 할매는 눈을 반짝이며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해줬어. 독거노인들을 위해 나라에서 해주는 서비스인데 혼자 사는 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해주고 위급할 때 도움을 준다는 거야. 처음엔 내가 그런 것까지 받아야 하나 싶어 망설였지. 괜히 남에게 신세지는 것 같고 내 사정을 알리는 것도 좀 그랬거든. 그래도 박 할매의 끈질긴 설득과 무엇보다 내 마음속 깊이 자리한 불안감이 나를 움직였지. 용기를 내서 주민센터에 문의했어. 담당자분이 얼마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던지 내 마음이 한결 놓이더라. 알고 보니 이 서비스는 전국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는 국가사업이라고 하더라고. 할머니 만 65세 이상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어요. 라는 말에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몰라. 필요한 서류도 간단했어. 신분증하고 몇 가지 동의서만 작성하면 되더라고. 혹시 자식들이 바빠서 같이 못 가더라도 전화로 문의해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부담 없이 알아볼 수 있었지. 며칠 뒤부터 서비스가 시작됐어. 가장 좋았던 건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가 온다는 거야. 할머니 식사는 잘 하셨어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없었지. 때로는 직접 찾아와서 안부를 확인해 주시기도 했어. 누가 나를 이렇게 챙겨준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지더라고. 특히 담당자분들이 내 자식들처럼 살뜰하게 챙겨주는 게 제일 고마웠어. 마치 가족이 한 명 더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지. 그리고 전화 안부 말고도 집안에 여러 기계들을 설치해 줬는데 그게 또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 부엌 천장에는 혹시 모를 불을 감지하는 화재 감지기가, 거실에는 내가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활동량 감지기가 달렸지. 혹시라도 내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센터로 연락이 가서 무슨 일 생긴 건 아닌지 확인해 준대. 전에 국 끓이다 깜빡 잠들었던 일 생각하면 이 화재 감지기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 든든한 보험을 하나 더 든 기분이지. 현관문에는 출입 감지기가 있어서 내가 혹시 밤늦게 나갔다가 안 들어오면 그것도 확인을 해준다고 하더라고. 말 그대로 내 안전을 사방에서 살펴주는 느낌이었어. 내 집인데도 늘 불안했는데 이제는 마치 나만의 안전요원들이 24시간 지켜주는 것 같달까.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도 누군가 알아채 줄 거라는 생각에 한결 마음이 놓였지. 그리고 가장 든든했던 건 바로 응급 버튼이야. 손목에 차는 시계처럼 생긴 건데 위급할 때 이 버튼만 누르면 바로 119나 담당자에게 연결된다고 하더라고. 솔직히 처음엔 내가 이걸 쓸 일이 있을까 싶었지.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너무 놀라서 나도 모르게 버튼을 꾹 눌렀지. 그러자마자 전화가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자분이 집으로 달려오셨어. 내 상황을 듣자마자 바로 119에 연락을 해주셔서 구급대원까지 왔지. 덕분에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고 큰일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 그때의 안도감이란 정말이지. 눈물이 다 나더라. 이 응급 버튼 하나가 내 목숨을 구했구나 싶었지. 그날 이후로는 매일 손목에서 이 시계를 빼놓지 않아. 나의 든든한 수호신이나 마찬가지지.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지만 그때 느꼈지. 아,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구나.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덕분에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 이제는 밤에도 불안에 떨지 않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외출을 망설이지도 않아. 자식들한테 일일이 연락해서 엄마 잘 있다고 안심시키지 않아도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든든함이 생기니 오히려 더 활기차게 생활하게 되더라고. 가끔은 먼저 담당자분께 전화해서 안부를 묻기도 해. 친손주처럼 살가워서 이야기하는 재미도 쏠쏠하거든. 텃밭도 가꾸고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예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동네 마실도 자주 나가. 얼마 전에는 경로당 친구들과 함께 속초 구경도 다녀왔지 뭐야. 예전 같으면 혼자서 어떻게 가나 하고 포기했을 텐데 이제는 무슨 일이 생겨도 바로 도움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 두려울 게 없더라. 혼자 사는 어르신들 그리고 부모님 걱정에 마음 졸이는 자녀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필수예요. 망설이지 말고 꼭 알아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삶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거예요. 부모님의 불안과 자식들의 걱정을 한 번에 덜어줄 수 있는 아주 귀한 서비스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늙은 할미의 말 들어주셔서 감사해요.